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조선 경제부장 안형령입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분당 아파트를 내놨습니다. 예, 아파트 팔아서 주식시장에 투자하겠다 이런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예,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본인은 살지도 않은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압박을 하느냐,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을 하느냐 이런 논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분당 아파트를 팔면서 이런 논란들을 불식시키고 부동산을 안정화시키겠다 이런 의지를 강하게 피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오늘 그 워딩들을 보면 사실 그동안은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였다고 하면 이제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압박 강도까지 지금 높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SNS X에다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5월 9일이 지나면 매물이 잠길 것이라거나 일부 다주택자들이 버텨보겠다고 한다는 말이 있다. 그런데 그건 자유인데 정부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권위가 유지돼야 하고 권위를 잃은 정부는 뒤뚱거리는 오리를 넘어 식물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정부의 권위는 신뢰와 일관성에서 나옵니다. 정부의 안정적 운영, 정부 정책의 권위와 신뢰를 위해서라도 5월 9일 이전에 매각한 다주택자보다 버틴 다주택자가 유리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 그래, 버티는 다주택자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들은 그동안 다주택자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들과 일맥상통하고요. 크게 다르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부분 다음에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정책수단을 총동원해서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이 아닌 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의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규제와 부담은 실거주형 1주택을 기본으로 해서 주거 여부, 주택수, 주택 가격 수준, 규제 내역 뭐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판단을 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투기는 봉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결국에는 이렇습니다. 세금, 보유세, 양도세, 그리고 대출 규제 더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무엇보다 이제 보유세를 강화하겠다. 이 부분.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에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것이다. 이 부분은 아마 보유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보유세가 어떻게 됐길래 이런 얘기들을 하느냐 한번 보시죠. 보유세는 흔히 이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로 나뉩니다. 재산세는 뭐 주택을 가진 분들, 뭐 상가를 가진 분들, 뭐 부동산을 가진 분들은 다 내고 있고요. 종합부동산세는 뭐 토지도 있지만 대부분이 주택입니다. 이 주택은 공시가 12억 원 이상의 고가 아파트, 고가 주택을 가진 경우에 종부세가 부과가 되죠. 시가로는 약 17억 원 이상입니다. 네, 종부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우리 공시가 있죠. 공시가. 거기에서 이 12억 이상, 12억을 뺍니다. 아마 부부 공동으로 있으면 9억을 빼고, 그 다음에 공정시장가액을 곱합니다. 이런 공식이기 때문에 지금 공시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종부세도 오르죠.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공시가 현실화율이 있습니다. 자, 공시가가 지금 시가가 뭐 17억인데 공시가를 12억 했다. 그러면 이 공시가 비율이 60%다 이랬는데 문재인 정부 때 이 공시가 현실화율을 높이겠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실 시가와 맞춰보겠다고 했으나 윤석열 정부 때는 4년 동안 유예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6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원래는 70%대로 올라와야 되는데요. 그래서 공시가 현실화율을 높이거나 공정시장가액을 비율을 높이면 이 종부세는 늘어나게 됩니다. 세율을 건드리지 않아도 종부세는 늘어나게 되죠. 그런데 이 보유세는 장기 보유 공제와 고령자 공제가 있습니다. 이 공제들을 받으면 약 80% 정도의 세액 공제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종부세, 재산세는 걷어치우고 종부세는 시가 17억 원 이상의 주택을 가진 사람한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예.
종부세가 어떻게 변해왔느냐. 자, 보면, 자, 2018년 초, 문재인 정부 초기죠. 예, 최고 세율은 2%에 불과했습니다. 2%. 그리고 기본공제는 6억이었죠. 예, 1주택은 9억이었고, 공정시장가 비율은 80%였어요.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 정점일 때는 최고 세율이 6%까지 뛰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는 1주택은 11억이었고, 이때 공정시장 비율은 약 60%로 낮아졌다가, 최근에는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 때 다시 낮춘 것들이 아직 지금 변동이 없습니다. 약 5% 정도로 낮아졌고, 1주택은 12억으로 줄었습니다. 예, 1주택은 12억, 부공동민은 9억.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60%로 줄었습니다. 예, 60%로.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쫙 올랐다가 지금 이 정도 내려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재명 정부는 쫙 올리려고 지금 하는 상황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 거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지금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공시가 현실화율을 높이거나, 아까 얘기했던 공시가 현실화율을 높이거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높이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법률 개정 없이, 법 개정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 두 개는, 예, 이렇게 할 테고요. 그리고 또 이제 법 개정까지 하면 세율을 높이겠죠. 예, 세율을 높일 겁니다. 세율을. 예, 이렇게 높일 거고. 자, 그런데 이거는 전반적인 보유세를 높이는 방법인 것이고, 그러면 실거주 1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를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 장기 보유 공제. 지금은 보유만 해도 공제를 해줘요. 그런데 이제는 거주 공제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거주 공제. 예. 거주한 경우에는 공제를 해주고, 비거주인 경우에는 안 해준다. 이렇게 바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유세와 함께 양도세. 양도세는 주택을 팔 때 그 양도 차익에 대해서 매기는 세금이죠. 자, 1주택자는 12억 원까지는 2년 이상 보유하거나 실거주하면 아예 양도세를 안 내도 됩니다. 여기서 조정대상 지역은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되고요. 비조정 지역, 흔히 이제 비조정 지역, 지방 같은 경우에 2년 보유만 하면 12억까지는 양도세 비과세입니다. 예. 근데 12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양도세를 내지만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있어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 장기 오랫동안 보유했다고 일부 양도세를 깎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보유하면서 실거주를 했으면 최대 80%까지 감면해집니다. 이거 아주 강력한 이게 무기입니다. 예. 1주택자에게는 정말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주변에 슬쩍 보니까 5억 원에 샀어요. 5억 원에 사서 100억 원에 팔아도 양도세를 6억 원밖에 안 내요. 와, 이거 대박이죠. 예. 죄송합니다. 이런 대책이 있어요. 이런 혜택이 있어요. 와, 대박이에요. 그런데, 자, 이것은 이제 실거주 1주택자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비거주 1주택자, 이런 경우에 만약에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2년 이상 실거주 않으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못 받아요. 그리고 2년 실거주 하는 경우에는 12억 원 미만까지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매년 4%씩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원래 40%였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2년 실거주 했을 때만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 10년 이상 이렇게 보유를 했다고 그러면 2년 실거주하고 8년 보유를 했다고 그러면 최대 48%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런데 양도세 그러면 보유세는 아까 장기 보유 공제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양도세는 어떻게 바뀔 거냐. 자, 실거주 1주택자 양도세 전반에 대해서는 이렇게 바뀔 거예요. 그동안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일괄적으로 10년 이상 자기가 실거주하면 80%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세 차익에 따라서 이 비율을 차등 적용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저가 아파트인 경우에는 뭐 최대 80%까지 해주지만 고가 아파트, 시세 차익이 엄청나게 높은 경우에는 80%까지 해주지 않고 뭐 50%까지 해준다거나 최대한 낮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김용범 정책실장이 이렇게 하겠다고 시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게 새로 나온 제도도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때 시도를 했다가 반발에 부딪혀서 못했어요. 그때. 예, 못했는데 이재명 정부는 하겠죠. 문재인 정부보다 더 센 정책들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할 겁니다. 다주택자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있어요. 15년 동안 보유하면 30%까지 해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야, 다주택자를 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해주냐 이러면서 없애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없어질 것 같아요. 자, 비거주 1주택자는 2년 실거주하면 48%까지 된다고 했죠.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그런데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아예 없애거나 48%에서 축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유세와 양도세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런데 전문가들은 보유세를 높이게 되면, 예,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매각을 할 거다. 그래서 양도세까지 동시에 높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이 양도세를 지금은 뭐 5억에서 100억 오른 걸 팔아도 6억 정도 양도세만 내도 되는데 이 양도세를 이렇게 바꿔버리면 강남의 초고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고령자 입장에서는 이 양도세 바뀌기 전에 매각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세대 이전이 되겠죠. 예, 이 고령자들이 판 것들을 돈 있는 젊은 세대들 최대한 뭐 30대에서 40대들이 받아먹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세대 이전이 되겠죠. 이재명 정부는 요걸 노리는 것 같습니다. 요걸 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렇게 이 보유세를 강화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예, 제가 보기에는 이건 다주택자들을 압박을 하면서 지금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67%까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그도 그럴 게 우리나라 전체 국민을 따지면 무주택자, 그리고 유주택자 이렇게 나누죠. 그리고 유주택자 중에 다주택자 이렇게 나누는데 다주택자들이 약 270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들을 때려잡으려는 정책을 하게 되면 그 270만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무주택자는 환영할 것이고 1주택자도 환영 안 할 이유가 없죠. 네, 자기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지금 다주택자와의 전쟁은 정치적으로 보면 이건 무조건 이겨놓고 시작하는 게임입니다. 승리가 보이는 게임이에요. 그런데 이 양도세와 보유세를 올리는 경우에는 일단은 1주택자들한테도 타격이 있죠. 이렇게 되면 1주택자들의 반발이 있을 테고, 뭐, 물론 1주택자들이 모든 1주택자가 아니긴 하겠지만, 그래도, 한강벨트나 서울 핵심 지역, 서울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영향권에 오게 되고, 이러면 큰 반발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궁지에 몰릴 수도 있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표를 생각하지 않고 나는 이번에 부동산 공화국, 해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정치적으로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을지는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제 보기에는, 집값 오를 만큼 올랐고, 그러니, 이제 그렇게까지 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누누이 얘기하다시피, 지금은 공급이 너무 부족해요. 예. 다주택자 매물을 다 내놓도록 유도를 하고 있지만, 그 다주택자 매물이 소화된 이후에는 어떻게 될 거냐. 뭐, 제가 전문가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제도권에 있는 전문가들한테도 솔직히 한번 말해봐라.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지금 빠질 수밖에 없다. 하락할 거다. 올해는 하락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집값은 우상향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집값을 잡으려면 이런 세금 정책, 대출 규제 정책들을 아주 적시에 펼쳐야 되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눌러가면서 공급을 최대한 서두르는 정책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게 하면 참 좋겠어요. 집값이 올라서
지금 좋은 사람들은 누가 있겠습니까? 예. 실거주자는 좋을 게 없어요. 세금만 늘어나지 않습니까? 예. 뭐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투기 세력만 좋겠죠.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최근에 금융권의 아예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서 뭐 다주택자들의 대출 규제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한번 여쭤봤더니 서울, 그 다음에 규제 지역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는 진짜 험하게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파트입니다. 반면에 빌라, 오피스텔 이런 것들은 정부가 좀 세밀하게 정책을 펼쳐서 그런 대출 규제를 최대한 좀 완화하거나 그대로 유지하는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좀 처음에는 거칠게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조금 정책을 좀 세밀하게 만들어서 많은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세금 정책도 되도록이면 안 나오는 상황이 발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공급입니다. 예. 인간 공급을 이재명 정부는 틀어막고 있습니다. 예.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있지 않죠. 왜냐하면 재건축 재개발이 본격화되고 궤도에 오르면 집값이 뛰기 때문이죠. 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일단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더더욱 재건축은 안 되겠죠. 예. 이걸 공공이 대신해야 되는데 LH가 이것까지 할 여력이 있을까는 참 모르겠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제가 지금 유튜브를 시작한 지 한 달 됐습니다. 그래서 한 구독자가 1,300명 정도 됐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데, 이거 쌩 노가다입니다. 너무 힘듭니다. 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꼭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림 버튼, 좋아요도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십시오. 저한테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